한때 사람들은 바다를 품은 이 도시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해운대의 일출, 광안대교의 야경, 바닷바람 속 낭만까지 부산은 머무르고 싶은 도시,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다 곁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남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부산을 떠난 인구는 13,657명. 그중 절반 이상이 20, 30대로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 경기권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의 미분양 증가와 거래 절벽 현상은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가 어떤 붕괴를 맞는지 보여주는 구조적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5,375세대, 이 중 2,663세대가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조적 위기의 실체를 지역별 미분양 통계, 전세가율,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부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위, 진구. 서면만 있으면 된다. 여긴 도심이니까 무조건 오른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구는 늘 부산의 심장부였고 20,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이 몰리는 상업과 업무 중심지였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높았고 분양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심장이 먼저 멈췄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의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진구의 미분양 물량은 총 439세대로 부산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며 단순한 공급 과잉을 넘어선 심각한 수요 부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7월 한 달 동안 398세대가 추가로 미분양에 포함되며 시장 불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도심을 떠나고 있다는 구조적 위기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서면은 한때 청년 일자리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대형 점포들이 잇따라 폐점하고 프랜차이즈 매장과 소상공인, 자영업까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주 인구가 줄면서 오피스 수요도 감소했고 공실률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곳이 사라지자 이곳에 머무를 이유도 사라진 겁니다. 둘째, 청년층의 이탈은 실수요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떠나는 도시가 되자 도심임에도 수요는 급감했고 분양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완판 신화는 무너졌고 지금은 전화 한 통 없는 마피 매물만 남았습니다. 셋째, 전세가율 하락으로 투자자들마저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부산 진구의 전세가율은 70%를 넘겼지만 지금은 50% 초반까지 급락했습니다. 실거주자도 투자자도 없는 시장. 그 끝엔 악성 미분양만 남았습니다. 부산 진구의 붕괴는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일자리, 청년, 수요, 가격이라는 연결고리 전체가 끊어진 결과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그 안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면 시장은 무너집니다. 부산 진구는 그 현실을 가장 먼저 보여준 곳입니다. 2위, 동래구. 여긴 학군이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부산에서 동래구는 오랫동안 교육 1번지로 불렸습니다. 자녀를 둔 3, 40대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었고 학원과 병원, 편의시설까지 두루 갖춘 대표적인 주거지로 꼽혔습니다. 청약시장에서도 한때 높은 인기를 누렸던 곳. 하지만 지금 동래구의 현실은 그 기대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동래구의 미분양 주택은 총 293세대로 불과 한 달 만에 58세대가 추가되며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청약시장에서 학군 프리미엄으로 인기를 끌던 동래구는 이제 분양조차 쉽지 않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래구를 흔들고 있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착 기반의 약화. 동래구는 전통적으로 3, 40대 실거주 수요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병원,
온천 상권, 소규모 오피스 등 지역 일자리마저 무너지면서 2024년 기준 부산의 30대 순유출률은 마이너스 1.1%로 많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고 자연스럽게 아이 키울 집을 찾는 실거주 수요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신뢰감 붕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0%대였던 동래구의 전세가율은 지금은 50% 초반까지 추락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아지자 투자자들은 빠르게 등을 돌렸고 높아진 분양가는 실수요자에게도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분양은 늘고 분양시장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동래구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군도 사람이 떠나면 무너진다. 아무리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졌더라도 그 안에 살 사람이 없다면 도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위 사상구. 한때 부산 서부권의 거점이라 불리며 경전철, 산업단지, 도심개발계획 등으로 신도시급 기대를 모았던 사상구. 하지만 지금 사상구는 20, 30대 청년층이 가장 먼저 외면한 지역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의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사상구의 미분양 주택은 총 422세대, 부산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로 제조업 붕괴, 일자리 유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과거 사상구는 섬유와 기계 중심의 중소제조업이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와 외주화가 진행되며 기업들이 하나둘 떠났고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사상구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이탈 속도는 부산 평균보다 빠릅니다. 살고 싶은 사람이 줄어드니 수요는 사라지고 남은 건 공급 과잉과 미분양뿐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기대만 있고 실현은 없는 개발, 역세권 개발, 주거복합단지, 도시재생 등 수많은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기대만 컸던 신도시는 결국 청약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사상구의 실패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도시는 기업이 떠나면 무너지고 청년이 떠나면 사라진다. 4위 금정구. 한때 금정구는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젊은 활력이 넘쳐나는 교육도시였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부산대는 서울의 명문 사립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국립명문대였고 금정구 일대는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며 활기찬 상권과 주거 수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정구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새 38세대 증가했습니다. 미분양 절대수는 적지만 전세가율 하락, 거래량 감소, 실수요 붕괴가 동시에 나타나며 도시의 정체와 쇠퇴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 주변은 청년층 유입이 끊기며 대학가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고 공실률이 증가하고 상업지 가치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위상 하락, 지역 내 일자리 부족이 겹치며 금정구에 정착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금정구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만한 중심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정구 전역에서 부동산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금정구의 전세가율은 약 55.6% 수준으로 갭 투자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전세가율 하락과 거래 절벽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을 잃은 지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정착할 일자리, 살고 싶은 생활 환경,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수요가 없다면 그 어떤 도시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5위 기장군. 한때 제2의 센텀시티, 해안 프리미엄 신도시로 불리던 기장군은 부산 동부권 개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기장군의 아파트 시장은 마피 매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낮게 내놔도 전화 한 통 없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째, 인구는 늘었지만 정착할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기장군의 2025년 6월 기준 인구는 약 16만 4천 명. 매년 인구는 늘고 있지만
도심이나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형 거주 수요가 많습니다. 기장 내부에는 청년층이 정착할 만한 직장이 부족하고 자족 기능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출퇴근은 불편하고 회사는 멀고 프리미엄만 앞세운 도시에서 20, 30대는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바다와 전망보다 중요한 건 생활 인프라입니다. 해변, 공원, 경관이 좋다고 해서 실제 생활이 편한 건 아닙니다. 기장구는 여전히 상권, 교통, 의료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미흡한 지역입니다. 신도시 수준의 택지 개발은 이루어졌지만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만족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분양가는 높고 거래는 없습니다. 대표 단지들의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4천만 원 이상으로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공급은 넘쳤지만 그만한 수요는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외곽 지역 특성상 실거주보다 투자를 기대했던 수요가 많았는데 시장이 식자 가장 먼저 이탈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기장구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공간이 아니라 삶이다. 바다가 있고 새 아파트가 있어도 일자리가 없고 살고 싶은 생활 환경이 없다면 그곳에 남는 건 결국 텅 빈 집들 뿐입니다. 부산은 바다를 품은 도시입니다. 관광객은 그 바다를 보러 오지만 청년들은 그 바다를 뒤로한 채 떠나고 있습니다. 2024년 13,000명 이상이 부산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고스란히 미분양, 마피, 거래 절벽이라는 부동산 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5개 지역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모두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이 이탈한 도시라는 공통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을 수 있어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떠난 도시엔 수요도 없고 수요가 없는 곳엔 가격도 가치도 남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호재가 아니라 일자리,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산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리포트 랩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